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직 지금까지 각 언론을 통해서 다른 어떤 공직 후보자보다도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아서 본인이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해왔다 여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기대하기를 어느 상임위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정책 인사청문회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잘 대처하셔서 정책 청문회로서 새로운 하나의 그 전기가 될 수 있는 청문회가 됐으면 싶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오래전부터 각 나라의 여러 가지 분야의 경쟁력을 평가해서 순위를 발표한 건 알고 계시죠? 네. 특히 금융 부분에서도 이 지난 참여정부 때 27위 정도 했던 금융위 경쟁력이 MB정부 들어가서 2009년에 58위로 추락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2014년에 80위, 2015년에 87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우간다보다도 못한다는 그런 그 지적을 받으면서 아마 금융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든지 또 금융을 연구하는 학자들,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많은 금융인들이 굉장히 아마 충격을 받고 믿고 싶지 않은 숫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장 후보로서 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이런 국제기구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이 평가 방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순위가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습니다. 그 세계경제포럼 말고 IMF에서 한 평가에 따르면 또 상당한 상위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그 평가 순위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 금융 시스템 또 금융 규제가 가지고 있는 선진 시장보다 선진 국가보다 못한 점들을 최대한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저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가지고 우리 이 원장님과 한번 후보자와 토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평가를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첫 번째 이유를 저는 금융권 인사 문제에서 찾고 싶습니다. 정부 지분이 한 주도 없는 금융회사의 CEO나 감사에 전문성과 관계없는 낙하산 인사가 자행이 된 게 우리 금융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우리 금융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원인이다. 이런 게 관리화되다 보니까 대선 때만 되면은 유력 후보자의 캠프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또 금융회사들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금융 원리가 금융 논리로 해결이 안 되고 정치 논리로 해결되는 게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위원장으로 취임하시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객관적인 금융인의 적격성 심사 기준을 좀 만드시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 위원장의 직을 걸고 낙하산 인사를 막을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얘기 좀 해보시죠. 네, 위원님 지적에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적격 인사가 자리에 앉아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우리 지금은 여당이 됐습니다. 우리 야당에서도 항상 금융권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테니까 위원장께서도 소신을 가지시고 진짜 인사 문제를 좀 제대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금융회사들의 CEO의 임기를 보면 평균 3년입니다. 이 3년 가지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평가가 좋으면 6년, 7, 10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금융권의 경쟁력이 생기지 지금처럼 3년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장으로 계실 때 이러한 환경을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신 것이 일단 우리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부분도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원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원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에 이어서 왜 우리 금융산업이 이렇게 낙후성을 면치 못하느냐 차원에서 저는 두 번째 이유가 아까 김용태 의원님, 우리 김종석 의원님, 방금 홍일표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금융산업에서의 그 규제 체계 문제 같아요. 금융은 일반적으로 자율과 창의를 먹고 사는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재 열거주의 또는 규제 중심의 이 파리티브 규제 가지고는 민간 회사들의 자율과 창의를 실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 일일이 규제의 내용을 정하지 않아도 금융 혁신과 금융 소비자 보호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우리 금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제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두 시스템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금융 규제에 있어서 네거티브 위주로 가는 그 정신을 따라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네거티브를 했을 때 건전성 규제라든지 특히 또 소비자 보호 이쪽에서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도 좀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상품 개발이라든지 금융상품 가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부라든지 정치권의 개입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있습니다. 차원에서 보면 오늘 아침엔가 우리 후보자께서 앞으로 인터넷은행의 지분 문제라든지 또 금융상품 가격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하겠다는 얘기하신 거 굉장히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본 게 이제 우리 금융 감독 체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 감독 정책을 동시에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융 감독 정책이 항상 금융 산업 정책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항상 정부는 뭐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전성 감독이나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네. 그래서 금융 산업 정책과 금융 감독 정책을 분리하는 어떤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이거는 오전에 우리 후보자가 얘기하셨지만 정부 조직 개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 나중에 좀 얘기해 주시고, 특히 우리 후보자께서는 쭉 보면 금융감독원에 오시기 전까지는 주로 이제 국제금융에 주로 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내 금융은 별로 관장 안 하시고. 네. 근데 우리 금융산업 정책을 보면은 지금같이 완전히 개방된 사회에서 국내 금융은 금융위가 지금 관장하고 계시고 국제금융은 기재위가 지금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막 그런 차원에서라도 뭐 국제협력관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경험상 어떻게 그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만 좀 얘기하시죠. 네, 국제금융은 이제 국내 금융하고 말 자체는 비슷하지만 내용이 상당히 다른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제금융 업무의 핵심은 금융협력, 국가 간의 금융협력 문제하고 또 외환시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외환시장은 금융이 아니나요? 국내 금융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안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그렇지만 국제금융 현재 시간이 없으니까 제 질문을 더 하고 나중에 네네. 답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산업 정책은 정부 부처에서 동일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금융 감독은 좀 독립적으로 체크 밸런스가 이루어지게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네. 또 금융 감독도 보니까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인하우스에 같이 있게 되면 또 소비자 보호가 약간 희생을 당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비자 보호 뭐 독립 문제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전에 후보자께서도 여러 가지 거기에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 중복 검사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의 문제라든지 건전성 감독과 영업 행위 감독이 지니는 여러 가지 상호 보안성의 문제, 또 복수의 감독기관 간 영역 다툼의 문제, 이런 걸 잘 감안하셔서 네. 금융 소비자 보호의 어떤 그 독립 문제를 결론을 내셔야지, 그냥 뭐 다른 나라에서 뭐 쌍방향 제도로 갔다, 그게 뭐 우리나라도 금과 옥조처럼 일부에서 얘기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감안하셔서
그 금융 감독의 문제를 그 국내 금융, 국제 금융 이 부분하고 네. 지금 답변을 올릴까요? 예. 우선 그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여러 차례 변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또 재정경제원, 금감위, 금융위 이런 체제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어떠한 방식이 가장 좋다라는데 컨센서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취지가 어떤 형태로 되든지 잘 존중돼서 운영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제금융 업무는 이제 금융협력 업무, 외환시장의 안정적인 관리, 또 우리의 그 대외적인 금융 경제 협력, ODA 이런 게 현재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는 국제금융 업무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국내 금융, 국제금융 용어는 비슷하지만 그걸 과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떼오는 게 타당하냐 하는 데 대해서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문제에도 역시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독원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별개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일지 지금 그동안에도 현재 감독원에서 그 기능을 인하우스에 두면서 강화하는 쪽으로 많은 변화가 있긴 했는데 그게 충분한지 또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검사 제재 권한을 그러면 별도로 부여할 것이냐 두 기관 간에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같이 좀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로 내정됐을 때 금융권의 첫 반응은 후배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는 유능한 관료인데 국제금융 업무를 잘 오래 하지 않아서 좀 걱정스럽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반응이더라고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쭉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한 반응이 일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저 자신도 듭니다. 특히 제가 아까 이 국내 금융 정책과 국제 금융 정책에 대해서 이제 통합의 필요성을 얘기했을 때 국제 금융의 특이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역대 우리 정부에서 언제 국내 금융 정책과 국제 금융 정책이 나누어졌습니까? 어느 정부 때? MB 정부 때입니다. 2008년.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우리 금융 평가할 때 2007년도 평가는 27이고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왔을 때 평가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58이, 82, 87이. 이런 정책의 실수의 결과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금융의 수장으로서 정말 제대로 금융을 한번 이끌고 가려면 정말 통합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을 제가 기대를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하경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금호 타이어 건인데요.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핵심 키워드가 기회는 균등한가, 평등한가, 과정은 공정한가, 결과는 정의로운가, 모든 이 기준으로 앞으로 정책을 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금호타이어 매각할 때 중국에 그 오퍼하는 사람한테는 컨소시엄을 허용을 해줬고 국내한테는 그 허용을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분명히 기회평등에 어긋난다. 나중에 다 기회를 주고 평가를 했는데 저쪽이 낫다. 그러면 지금 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거 했을까? 그럼 금융위 소관은 아니고 산업은행이 주도해서 했으니까 채권 금융기관들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금융위가 다 감독기관이잖아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중국에서 그 지원한 그 주회사를 보니까 연 매출액이 5천억이고 자산이 9천억입니다.
금호타이어의 자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5조 2천억입니다. 자, 한 1분만 더 쓸게요. 네. 그리고 제가 이런 결정을 하실 때 한 가지 좀 앞으로 또 구조조정할 때도 이런 빼앗건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사례를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97년도 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의 BII 은행을 이제 인수하려고 했을 때 오퍼 가격이 국민은행이 제시한 가격이 더 낮았습니다. 다른 경쟁자보다. 네. 그런데 다른 경쟁자는 금융 경험이 없는 회사고 여기는 금융 경험이 있는 회사여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비록 가격은 낮지만 우리나라의 금융 발전을 위해서 이 한국의 KB은행한테 우리가 매각하겠다. 굉장히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그런 레슨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큰 구조정 과정에서 기업을 매각하실 때 정말로 이것이 그렇다고 뭐 무조건 국내인한테 혜택 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뭐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거냐 그런 차원에서 좀 평가를 냉정하게 해주시고 이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매각하는 이 과정에서 왜 그런 기회품 등의 문제가 생기도록 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